곧이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니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8월 27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좀 길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할까 합니다. 지난주 저는 갑자기 서울 갈 일이 있어서 주간 뉴스 녹화를 일찍 마치고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태풍 솔릭이 중부지방을 강타할 것이라고 하는 일기예보 때문에 서둘러 일을 마치고 하루 정도는 쉬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태풍은 일본 기상청이 예보를 했던 대로 호남지방을 지나서 동해로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기상청 예보가 정확했고요. 한국 기상청 예보는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모든 한국 언론 매체들은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24년에서 오히려 1년 더 늘었다고 하는 것과 벌금도 더 늘었다고 하는 국정농단 2심 판결을 일면 톱으로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김앤장 옥박자의 부동산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저조 등 3중고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뉴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김동연 부총리를 말하는 것이고, 장은 청와대의 장하성 정책실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들만 힘들게 되어 간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콤파스 신문을 보니까 인도네시아 신문에도 대서특필을 하고 있지만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소식이 크게 전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 면회소라는 한정된 지역과 또 제한된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그런 행사는 결국 정치적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상봉 행사를 지금처럼 진행하는 것보다 남북 이산 가족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게 하거나 휴대폰이나 혹은 지정된 장소에서라도 전화를 서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남북한 이산 가족 행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사 이산 가족이 아니라도요, 누구든지 자기가 가보고 싶은 자기 고향이나 혹은 어떤 도시 또는 관광지를 서로 가보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도 전해 봅니다. 개개인이 북한 땅을 가보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참 어려운 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체로 버스를 타고 가서라도 자기 고향이나 혹은 지방도시 등을 둘러보고 오도록 하는 그런 상봉 및 고향 방문 행사 콘텐츠를 한번 확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물론 북한이 거절을 하겠지만요, 주장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는 서울에 있었지만요, 예전에 하던 대로 KBS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중간평가 뉴스를 전하고 왔습니다. 개막식부터 우리나라 선수들이 말레이시아에 진 충격적인 뉴스도 전했고요. 이 27일 오늘이죠, 8강으로 간다는 소식까지 전하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안게임에 대한 서울의 분위기는요, 축구가 8강에 진입했다고 하는 뉴스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열띤 아시안 게임 그리고 거리마다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자카르타 분위기와는 아주 대조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까지 그런 열기가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자카르타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 한 편의점에서 신문을 사보니까 폼페이 미 국무장관이 이달 말로 예정하고 있던 방북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고 하는 외신이 크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취소 이유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이렇게 양국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했던 남북한 가을 정상회담이 좀 뒤뚱거리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종전선언을 하자고 합의를 할 것 같았는데요. 일정이 좀 어긋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 기대는 접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신문 외신판을 보면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터키가 미국의 대터키 무역 제재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걸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미국이 앤드루 브론슨이라고 하는 목사의 석방과 철강과 알루미늄 반덤핑 관세 부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러시아가 터키에 예루살렘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한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바람에 제2의 중동 사태 내지는 기독교와 무슬림 간의 종교적 분쟁으로 이것이 번져갈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스만 터키의 부활을 꿈꾸는 에르도안이 오스만 터키 제국의 영토의 하나였던 이스라엘 땅을 이제 다시 공격해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과 친했던 터키의 에르도안이 러시아를 이제는 등에 업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중동의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목적을 내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장기 이슬람 재정일치 집권 체제를 좀 더 다지기 위해서 또 다른 정치적 목적도 탐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터키 경제가 중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무역 제재로 인해서 지금의 터키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터키 경제는 내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미국 트럼프의 잘못이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는 아주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인도네시아 뉴스로 돌아와서 아시안 게임과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이미 중반을 넘어서 종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아침부터 여자 마라톤 경기가 시내 한복판 수디르만과 땀린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소 교통 혼잡이 길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아시안 게임은요, 일요일 오전까지 각국의 메달 수를 좀 집계해서 참고해 보면은 중국이 금메달 72개, 은 51, 동 30개, 이렇게 도합 153개를 획득해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일본인데요. 금메달이 34개, 은메달이 31개, 그리고 동메달이 44개, 도합 109개로 2위입니다. 그 뒤로 즉 3위가 되겠죠. 금메달 25개, 은메달 26개, 그리고 동메달 33개로 83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한국이 3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란인데요. 금 14개, 은 11, 동 9, 이렇게 총 34개 메달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네시아는 금 10개, 은 12개, 동 16개, 이렇게 총 38개의 메달을 따서 5위를 마크하고 있고 그 다음 6위가 북한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총 메달 수에서는요, 이란을 좀 능가하고 있지만은 금메달 수가 적기 때문에 5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정치권 뉴스입니다. 국민들은 아시안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2019년 대선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골카르당 출신의 이드루스 마르한이라고 하는 사회부 장관이 카페카 조사를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인지 갑자기 장관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드루스 전 사회부 장관은요, 2012년 당시에 안디 마나랑갱 체육부 장관이 물러난 바 있는 보고르 센틀 국가대표 선수촌 건설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그 자리에 아구스 구미왕 까르타 사스미타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하고요. 지속적인 롬복 지진 피해 지역 복구 사업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달 무이의 마루프 아민 의장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을 했고요. 브라보 후보는 산티아고 우노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과연 이슬람 국민들 중에서 누구를 미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이 의장이냐 아니면 산티아고 우노냐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든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민들의 지지를 이들은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라고 이들을 부통령 후보로 두 후보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산티아고 우노는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들 아드하 때 보면요, 대뻑의 머스지드를 찾아 나서는가 하면은 이라마라고 하는 당도 유명 가수이자 한 정당의 대표를 만나서 브라보 산티아고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무이 마루프 아민 의장은요, 정치 권력과 이슬람 종교 간 우선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세인 자파르 알 하다르라고 하는 자카르타 아카데미 이슬람 문화 이사인데요. 이 사람은 단땅한 마루프 아민 이런 제목의 기고를 통해서 마루프 아민의 정치권 진입 장애물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뭔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루프 아민 무이 의장은요, 이슬람 단체 최고 의장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바수키 자야 뿌르나마 일명 아혹이라고 하죠. 아혹 전 자카르타 시장의 발언을 종교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줬기 때문에 그는 감옥으로 갔지만은 이제 그는 그 그거보다 하위에 해당되는 부통령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이 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최고 기관의 자리인데 어떻게 세속의 정치적인 자리에서 다양성 속의 조화라고 하는 비네카 뚱갈 같은 이념을 다룰 것이냐 하는 그런 아주 정치적이고 미묘한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루피아인데요. 지난 금요일 14,655 루피아로 거래를 마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식 시장도 보면은 인덱스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한 5,968.75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스리 물라니 재무부 장관은 어떻게든 인도네시아로 수입하는 수입 물품을 억제하기 위해서 900여 품목에 대해서 수입세를 좀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는 시중 쌀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했는지 그 방안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 결국 쌀값은 지금 보면요 서서히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는 C표를 가공해서 만드는 20% 바이오 디젤, 즉 B20 디젤 공급을 좀 더 앞당겨서 9월 1일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인도네시아는 단기적으로 터키와 중국의 대미 무역 전쟁에서 파생될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한 여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카르타와 지방 소식을 한 꼭지씩만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카르타 외곽 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톨 데폭 안타사리, 즉 데사리라고 하는 고속도로의 관문인 찔란닥 우타마 톨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블로겜에서 안타사리 육교와 늘푸른 교회 앞을 지나서 대폭으로 직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찌부부루 주택단지까지 단숨에 갈 수 있게도 된 것입니다. 물론 보거루로 가는 것도 아주 이 길을 통해서 가면은 수월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 MRT 공사는요, 남부 자카르타 제1구간 공사를 마치고 라투 플라자에서 꼬따를 연결하는 지하 구간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카르타에서 중부자와 스마랑을 잇는 트란스 자바 고속도로 구간 중에서 가장 난구간으로 알려지고 있는 뻐말랑 바탕간 고속도로가 오는 10월 개통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자카르타에서 스마랑을 거쳐서 솔로까지 아주 단숨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엔테베주 롬복 북부 지방에 7.0 리터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여진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롬복 피해 복구가 늦어지고는 있지만은 사망자도 600여 명에 가깝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롬복 북부 지방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 소식은 점점 더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진 피해보다 더 큰 문제는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던 싱기기 해변하고 길리 섬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 롬복 남북 해변가에도 외국인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부서진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대로 그냥 간다면 롬복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엔테베 롬복 지방만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북부 스마트라 메단에 있는 구능 시나붕도 지난 20일 수요일이죠. 붉은 용암을 토해내기 시작했는데요. 점차 이 구능 시나붕은 안정세는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부자와 족자의 우뚝선 머라피 화산과 람풍과 메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아나크르카타우 화산도 계속해서 폭발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날씨도 참 나쁘고요. 화산과 지진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것 같아서 처음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있는 분들은 좀 불안한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여기 살아온 제 경험에 의하면은 자카르타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진과 화산으로부터 아주 안전한 곳의 하나입니다. 금주 그러니까 8월 주간 뉴스는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